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314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1부에서 마칠 때 그 얘기를 했죠. 네. 이제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이 순수 재능. 순수 재능. 도대체 순수 재능이 뭔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순수 재능으로 한번 뭐 우리가 오프닝 토크로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제가 얘기를 기정지었는데 오프닝 토크 얘기로 끝날까요, 이게? 뭐 일단 해보는 거죠. 근데 순수 재능이란 게 뭔가 다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그냥 한번 말해보는 네, 건 뭐 어떨까요? 우리가 일단 저희가 네. 기준을 대충이라도 정해놔야지 대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기준을 잡기에도 좀 애매한 게 아까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축구에서 재능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재능이란 게 저희가 재단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그게 막 저희가 FM 능력치처럼 천재성 막 있는 거. 숫자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얘는 심착성이 15 정도 돼. 음. 이런 거를 저희가 뭐 재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 그렇기 때문에 모호하게나마 네. 기준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그 우리가 천재성이라 하면 어릴 때,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건 어릴 때 느낌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단어 자체가 가지고 어릴 있는 때부터 무언가 출났던 거. 이런 거. 출났던 거. 사실 우리가 이강인 선수의 어린 시절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손흥민 어. 선수의 어린 시절을 손흥정 씨가 공개하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내가 볼 때는 그 5세 기준 했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승리긴 해요. 아니 이강인 선수가 5세 기준에 그렇게 공을 잘 차는 거 아니 진짜. 근데 사실 재능이란 나라라 게 슛돌이 때부터 저희가 봐왔잖아요. 어. 사실 나라라 슛돌이가 이제 원래 지상파 프로그램이었 아니 공중파 KBS 죠. 공중파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3기부터였나 그때부터 밀렸어요. 음. 약간 밀렸는데 근데 거기서 괴물이 하나 나온 거죠. 3기서부터 이강인 선수가 나오면서 저희가 이강인 선수의 투루먼 쇼를 해버린 거죠. 어. 근데 지켜본 재능을 거죠. 어렸을 때 보여준 그걸로 따지면 안 되는 게 우리 FM에서 있잖아요. 129, 130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아 네, 이강인 선수는 129, 130 그럴 의 수도 있는 선수다.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 아니 뭐 근데 재능의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하죠. 음. 그래서 뭐 우리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 재능은 우리끼리 지금 정한다 해서 뭐가 답변이 나올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사실 들긴 뭐 하는데 저희의 답변이 뭐 객관적인 것도 네, 아니고 맞아요. 그냥 저희가 헛소리 네. 뇌 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코펜의 뭐, 입장에서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더 재능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제가 뭐 이런 선수 느낌인 이해 거여서. 당사자도 아니고 네. 그 선수는 저를 알 수가 없고 뭐 저희가 저도 그 선수를 알 수가 없죠. 그쵸. 그리고 그렇다고 저희가 뭐 축구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냥 관련된 뭐 팟캐스트는 하고 있지만 관련된 일은 하고 팬의 있지만 입장에서 팟캐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재미로 즐겨줬으면 네, 그냥 좋겠습니다. 이거 진지한 거 아니에요. 뭐 싸우는 것처럼 말이 네. 들릴 수 있어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 그리고 아까 살짝 얘기할 때도 서로 좀 싸우는 톤으로 하긴 했어. 서로 좀 진짜 자 그러면 이 재능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을 정했는데 기준도 못 정하겠다 우리는 이래도 얘기를 했는데 그 뭐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자-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기가 먼저- 일단은 그 뭐- 자기의 어텐스를 네. 얘기해 줘야지. 그러니까 이강인 나는 누구다. 이강인 선수가 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손흥민 선수가 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강인 선수가 더 재능이 있다. 순수 재능으로는 음. 우위다라고 순수 생각을 재능은 했습니다. 우위다. 오케이. 저는 손흥민 선수인 것 같아요. 저도 아, 손흥민 선수가 순수 재능으로는 아직은 순수 재능은 우위다. 근데 갑자기 지금 슛돌이 얘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이걸 제가- 봤을 때는 또 일단 이강인 제가 같기도 하고. 인정해야 될 거는 어. 인정하고 넘어갈게요. 네.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당연히 보여준 게 많습니다. 보여준 게 보여준 게 맞아요. 그리고 바로 기회니까 지금. 오래 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더 스탯적으로 더 유리하고 그쵸.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아직 선수의 초반 커리어인 만큼 나이가 나이인지만큼 아직 보여준 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강인 선수 지금 나이대 파리 생제르맹에 가 있습니다. 파리 승자면 가 있다. 근데 지금 손흥민 선수 겨우 토트넘 핫스퍼밖에 가 있지 않습니다. 겨우 토트넘 핫스퍼인 아니 거예요? 이게 솔직히 생각을 해볼까요? 물론 토트넘의 주장이고 핵심 선수긴 하지만 토트넘보다 파리가 더 좋은 클럽입니까? 아니 좋은 클럽이죠. 왜요? 아니 둘 다 챔기를 준우승 팀인데? 둘 다 챙길 준우승 팀이지만 토트넘이 리그왕에 왔을 때 우승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리그왕으로 갔을 때 파리가 그거 뭐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조건 1등 저는 한다고? 그 생각해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리그왕에 가서 매번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진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건 파리 생제르맹이 더 우승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이 프리미어 리그에 왔을 때 지속적으로 4위 안에 들 수 있을까? 할수 그거는 있지 않아?
나는 프리미어리그 4위는 다 다를 것 같아. 매년 달라질 것 같아. 저는 파리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번 시즌 뉴캐슬이 4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파리가 이번에 뉴캐슬을 누르고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4위보다도 높은 순위 아닐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럼 뭐 부상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네.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4위보다 더 높은 그랬죠. 클럽이다. 뉴캐슬이 근데 베스트 11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베스트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팀도 다 베스트 11 아니었을 파리 가능성이 생제르맹- 있지 않겠어요? 어. 동일 조건이에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이 2위로 올라갔잖아요. 네. 1위를 기록한 거 도르트문트잖아요. 근데 뉴캐슬은 4위를 근데 했잖아요. 도르트문트는 토트넘한테 졌잖아요. 아니 옛날이잖아. 그거는 몇 년 아니 근데 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려보면 아니 근데 이번 시즌 얘기를 한 거고 저는 이번 시즌에 파리가 뉴캐슬을 누르고 올라간 거고 도르트문트 뭐 토트넘 엄청 옛날이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적입니까? 베르퉁원이 골 넣었던 시절 맞아요. 아닙니까? 아 근데 저는 아니, 베르퉁원이 만약에 토트넘에서 살아있었던 시절이면 도대체 1819죠. 그거는 4년 5년 전 어. 아닙니까? 진짜 이강인 선수 데뷔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근데 저는 만약에 얘기예요. 뉴캐슬 현재 시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뉴캐슬 대신 토트넘 있었다면은 저는 몰랐을 거라 생각해요. 그 조는 네, 이번 시즌 놓고 봤을 때는 하긴 뭐 토트넘 이번 시즌 강력하긴 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PSG가 그렇게까지 토트넘보다 위에 있는 위상으로 올라가려면은 적어도 챔스 트로피 하나는 따야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저는 리그 앙 자체의 수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파리가 있는 리그앙에서 파리가 우승 못하면은 정말 쟤네는 시즌을 허투루 보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도대체 포체티노는 뭐한 양반이었던 것인가? 그 양반이 대단한 양반이었던 거야. 대단한 양반이네. 네. 하여튼 그 정도로 좀 리그 앙의 수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음. 폄하는 아니고 하여튼 좀 수준을 근데 좀 낮게 수준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죠. 네. 근데 어쨌든 뭐 두 팀과의 비교를 막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둘 다 뭐 좋은 클럽이죠. 네. 둘 다 좋은 제가, 클럽인 제가 건 뭐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뭐 두 팀 존중을 하고 네. 어쨌든 뭐 제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강인 선수가 점점 파리의 약간 그런 주전 자원으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언젠간 이제 핵심 자원이 되겠죠. 그러면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손민 선수는 좀 주전으로 올라오는 그런 연도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쵸. 이강인 선수의 나이대에 레버쿠젠 주전이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토트넘에서 한 시즌 동안 좀 약간 좀 네, 부진했던 삐끗했죠. 시절이 있었고 네. 그 뒤로 점점 올라왔는데 그에 비해서 이강인 선수가 더 보여준 게 지금 스텝이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그렇게 맞지 않나요, 따지면은 이건? 뭐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이거를 딱 지금 이강인 선수가 6시즌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데뷔 시부터 지금 6년째 뛰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도 데뷔부터 딱 6번째 예, 맞아요, 시즌까지만 딱 잘라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딱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 있을 때가 딱 그 시즌이거든요. 저는 근데 재능으로 보여준 영역은 손흥민 선수가 초반에 보여준 거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게 데뷔 시즌에 9골을 넣었던 선수예요. 13경기 출전해서 9골을 넣었습니다. 저는 이강인 선수가 과연 데뷔 시즌에 그 정도로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틀린 얘기입니다. 왜 왜냐면 틀린 얘기죠? 두 선수는 한 선수는 스코어러고 한 선수는 도움이나 이런 걸 넣어주는 역할이 그러면 도움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뭐 그거는 그건 말하기 싫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건가요? 마이루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여줬고 네. 최근 파리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골을 기록하는 입장이고 그렇죠. 모든 공이 손흥민 선수한테 갑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는 뭐 이 선수한테 공을 다 보내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옆에 좋은 선수도 있는데 약간 그리고 레버쿠젠 시절에는 네. 손민 선수가 거의 공격의 마무리 역할 아니었습니까? 뭐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스탯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는 처음부터 이제 팀의 중심으로 활약을 했던 거네요. 그 레버쿠젠 파리 팀의 생제르맹 중심으로 활약한 거랑 다르죠. 왜 다르죠? 아직 주전으로 자리 못 잡고 있는 레버쿠젠은 이강인이 그때 있는데.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긴 했지만 뭔가 리그 3, 4위권의 팀이 아니었나요? 분데스리가 3, 4위권의 팀이었는데 그때 당시 분데스리가면은 그래도 나름 이제 유럽에서 먹어주는 이제 그런 리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거는 도르트문트 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도르트문트 레버쿠젠이 미넨 뭐 제외하고는 다 챔피언스리그 별로다. 16강에 진출하거나 그랬지 그런 적이 없던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죠. 맞아요. 레버쿠젠이 제가 그때 알기로도 챔스 16강이 최고 그 기록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파리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음. 중간 중간에 두드려 맞긴 했지만 어쨌든 챔스 준결승에서 간 적이 있고, 결승까지 올라갔죠. 네 결승까지 간 적이 네. 있고,
쭉쭉 올라가는 클럽이지 않습니까? 제가 재능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봤어요. 그럼 재능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재능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공정하신 어딘가요? 위키피디아? 위키백과. 공정합니다. 네. 저도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곳입니다. 위키백과는 네. 인정하는 것입니까? 네. 근데 재능에 대한 경위를 한번 볼까요? 이 재능이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과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훈련에 의해서 획득된 능력을 아울러 이룬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말하는 게 보니까 타고난 개인의 능력과 훈련에 의해서 획득된 능력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선천적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 능력까지 또 포함되는 포함되는 거예요. 선천적 능력과 후천적 능력 다 봐야 된다. 재능은. 그리고 노력도 재능이다. 노력도 노력도 재능이다. 노력도 재능이다란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노력도 재능.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도 재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답이 그냥 정해졌어요. 손흥민 선수가 맞다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재능이라는 건 그러면 결국엔 오랜 시간 보여준 퍼포먼스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6년밖에 지금 데뷔한 지가 되지 않았고. 근데 만약에 지금 그거는 계속 얘기하세요. 손흥민 선수는 그래도 이제 32살, 92년생. 그 데뷔를 언제 했나? 손흥민 선수가 18살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죠? 1011 시즌에 데뷔했어요. 와, 1011. 오래됐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보여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재능만 봤을 때는 더 좋은 선수 생활을 한 손흥민 선수가 재능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전적 의미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근데 겁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더 나이가 많고 선수 생활을 더 오래 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표본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좋은 생활을 보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도 인정하신 거예요 방금? 근데 이강인 선수가 그만큼 시간이 주어진다면 못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는 재능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능이 아직 뭐 이강인 선수 보고 지금 내가 약을 줄 테니까 10년 뒤에 너의 모습을 보여 이럴 수도 없고 그걸 알 수 없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수 재능은 제가 말하는 재능은 천재성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것도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10년 뒤에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것에 상상해 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지금 이거 후천적 노력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비교 자체가 좀 안 되는 게 동일한 시기를 잘라서 봐야 된다 생각해요. 이미 손흥민은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강인은 앞으로 보여줄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상상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재능이라는 표현은 좀 사전적 의미로만 봤을 때는 좀 안 맞고 좀 보게 보려면 태어났을 때부터 능력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하죠. 그냥 이제 손흥민의 6년은 알잖아요. 이강인의 6년도 알고 네. 둘이 동시대에 나타났어. 오. 누가 더 끌려요? 근데 저는 이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달라지긴 그쵸. 하겠지만 이게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플레이 스타일은 손흥민 선수도 물론 빠른 스피드와 준수한 득점 능력, 양발을 활용한 공격 능력 이런 걸로 사람들이 미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누구를 더 슈퍼스타로 생각을 할까요? 저는 드리블 한 명 한 명 제낄 때마다 관중들이 함성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마르세유는 턴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보여줘 이렇게 외치는 이강인 선수가 더 그런 재능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그런 재능에 어울린다. 네. 저는 근데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렇게 뭘 축구에서 그렇게 잘 제치고 드리블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축구라는 거는 어쨌든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는 스포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트라이커들이 골문 앞에서 골을 못 넣은 거를 얼마나 많이 지켜봤습니까? 맞아. 골을 넣는 것도 재능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 재능을 데뷔 시즌 때부터 유감없이 보여준 저는 손흥민이 더 뛰어난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다가 저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네. 이거 축구는 어쨌든 체육인 거잖아요. 스포츠인 거잖아요. 저는 피지컬적인 능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메시 11명과 호날두 11명 싸우면 누가 이길까? 저는 호날두가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맞아요. 네. 피지컬적인 능력을 저 메시가 이거 왜냐 골키퍼도 메시가 메시를 해야 되니까 메시 골키퍼 잘 보던데 사진 있던데. 네, 맞아요. 저도 봤어요. 네.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따질 정도로 이제 피지컬적인 능력도 정말 중요한 게 그리고 피지컬적인 재능도 중요한 게 이제 또 축구이다 보니까 이제 피지컬적인 재능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가 뭐 버티는 힘이나 코어로서 이제 뭐 그 메시처럼 좀 드리블 치는 거나 그런 균형 감각은 더 타고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 이미 손흥민은
그리고 또 뭐 투처럼 얘기까지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피지컬적으로 이제 수많은 이제 벌리 선수를 제치면서 골을 넣었던 그 장면도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축구적인 종합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손흥민이 좀 더 축구적인 재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를 통해서 전명으로 반박해 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아까 호날두 11명, 메시 11명 있었을 때 그럼 피지컬 제적인 재능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호날두 팀이 이길 거라고 하셨죠. 네. 근데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호날두보다 메시가 더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꿀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서로 이거는 동시대에서 동시대에서 보여준 게 좀 떨어지죠. 호날두가 떨어지죠. 네. 근데 1대1을 비교했을 때도 이제 축구적인 피지컬 능력 때문에 호날두가 그렇게 아직까지도 여러와 같은 상황 사우디 리그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많은 짤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슈퍼스타 누가 더 맞는 말일까요? 저는 슈퍼스타는 메시보다는 호날두가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떼쓰는 것까지 근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수 재능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연 메시보다 호날두가 더 순수 재능적으로 좋은 재능이라고 평가를 받을까요? 아니요, 메시는 고트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논리입니다. 메시는 고트예요. 사람들은 호날두 같은 스코어를 사랑하지만 네. 열광하진 않습니다. 오. 아니 저는 누구도 물론 호날두 선수 예전에 드리블 잘하고 막 헛다리 짚기 하고 이런 좋을 때가 있었죠. 근데 약간 호날두 선수가 스코어로 변한 시점부터 와 역시 호날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래 예전에 그런 드리블 기술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까? 메시 선수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런 스피드한 드리블을 못 보여줄 때마다 저희가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세명을 제끼는 모습 보여줬으면 이런 면에 대해서 그리워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재능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저는 골을 넣는 것도 좋아요. 물론 축구는 골을 넣어야 되는 스포츠니까. 근데 사람들은 뭘 보고 싶어 합니까? 그런 드리블, 한두 명을 제끼는 기술, 3-4명을 제끼는 모습 그런 장면들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스페셜한 겁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반박을 해보겠는 게 메시와 호날두가 메시가 우위를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격 스탯적인 면에서 메시가 항상 우위였어요. 아니, 그렇죠. 잠시만 그 메시 호날두 얘기는 왜 근데 하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부가적으로 치는 거지. 메시가 항상 공격 스탯적으로 우위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치는 걸 열광한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메시가 골은 못 넣고 도움만 70개 80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호날두랑 그렇게 비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메시는 골도 잘 넣고 제치는 것도 잘했기 때문에 호날두가 위대하다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강인이 스탯 생산을 잘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축구적으로 재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는 경기 내에도 선수를 제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치죠.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열광을 한다고 해서 재능이 있는 건가요? 그럼 안토니는 선수를 못 제치잖아요. 아니, 재능이 없는 겁니다. 열광을 하잖아, 근데. 아니 걔는 이상한 거잖아. 이거는 논리적인 얘기고요. 오케이. 안토니는 뭐 안토니 턴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쵸. 그것은 하등 쓸데없는 기술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선수를 재능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강인 선수는 그런 제치는 모습을 통해 슛도 보여주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저는 근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슛까지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축구는 스탯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쌓아지는 스탯을 봐야 된다 생각해요. 백날 마르세유 턴하고 슛 쏘면 뭐 합니까? 공중 저 멀리 날아가면은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공중볼로 날리지 않는데. 날리진 않아도. 하여튼 네. 물론 골을 만들어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드리블이나 이런 기술을 그리워하는 사람, 물론 수많은 스트라이커들이 기라성처럼 나왔고 저희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골 넣는 장면보다 호나우지뉴 스페셜 이런 거를 더 많이 봅니다. 호나우지뉴 물론 골도 많이 넣은 선수였지만 막 저희가 호나우지뉴의 드리블을 보면서 와 외계인, 와 개인기 멋지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그리워합니다. 물론 막 골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종합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저희는 레반도프스키 하이라이트를 자주 보지 않지만 호나우지뉴 뭐 예전 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많이 봅니다. 저희들은 그런 스페셜한 순수 재능, 그러니까 기술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저는
저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그런 점이 있어서 더 특별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게리트 밀러 자주 보는데 하이라이트 골 넣는 거. 그래요? 아, 이건 게르트 밀러는 이건 할 말이 없네. 게르트 밀러까지 나오나? 게르트 밀러 하이라이트는 나도 본 적이 없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 재능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 이쪽은 그렇죠. 뭔가 화려한 플레이 스타일과 축구장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맞죠, 재능적인 맞죠. 부분, 그런 부분들을 더 난 네이마르 재능 좋아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는 정말 축구에서 결과를 이겨낼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낼 수 있는 골 같은 거를 더 잘 생산할 수 있는 선수가 더 재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맞아, 결국 맞아, 보니까. 맞아. 왜냐하면 메시, 호날두도 물론 메시는 결과 생산 좋지만 호날두도 예전에 지렸지만 많지만 리그리. 결국에 이 두 선수를 비교했을 때 봤을 때 저도 천재성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럼 메시가 그냥 압도한다 보거든요. 나도 메시가 그건 압도한다. 압도한다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냐면은 증명을 했잖아요. 트로피로. 네. 어. 근데 이강인 트로피 얘기가 나와요? 이강인은 이거는 안 됩니다. 아 두 하긴 선수 다 어. 트로피가 그건 그래. 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아니, 됩니다. 개인 제가 봐도 수상을 두 선수의 영린입니다. 아니 이건 근데 건들면 그건 안 있는데 돼요. 그건 개인 수상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개인 그러니까 수상을 얘기할 수 개인 수상 있는데. 얘기할 수 근데 있는데. 개인 수상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를 못 하는 게 토트넘 시절 때 득점왕을 탔던 거지 분데스 시절에는 득점왕까지는 못 갔거든요. 네, 뭐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니 뭐 근데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어린 나이에 골든 보이를 탔습니다. 골든 보이. 음. 이게 어린 선수들한테 아. 주는 그런 재능 증명표 아니겠습니까? 아, 안데르슨도 탔던 세계가- 그 골든보이. 아니 근데 폴 포그바 이런 선수가 탔는데 물론 포그바 선수 지금은 나락으로 갔지만 나락 가기 전에는 월드 베스트 뭐 이런 명단에도 가볍게 들고 저희가 그쵸.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정했죠. 이게 탤런트 재능입니다. 탤런트. 바로 재능입니다. 저는 하지만 거기서도 항상 변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수가 있다. 아, 잠시만요. 근데 동근이 형이 골든 보이라 했는데 골든 볼이에요. 아, 골든볼. 골든볼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맞아. 좋은 거 받았다. 어쨌든 아, 골든 보이는 네. 진짜 재능한테 천재한테 주는 거잖아. 네, 그렇죠. 뭐 그거는 조금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골든볼, 골든볼, 네, 네. 뭐가 중요합니까? 네, 어쨌든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네. 어쨌든 골든볼이 있지만 저는 그런 유망주한테 주는 상에는 항상 허수가 존재하는 허수가 생각합니다. 존재한다. 네, 왜냐면은 저희가 FM 할 때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 138에 140짜리, 많이 128에 당해봤죠. 128에 130짜리 얼마나 많이 당해봤습니까? 혹시 알아요? 이강인 선수가 한 145에 146짜리였었지? 지금 보여준 게 최고점이면 어떡합니까? 오, 그런 선수들 제가 많이 봐서 공감은 되는데, 근데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뭐 지금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그런 선수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한다는 보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선수가 될 거라는 추측도 있지만 오히려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잖아요. 진짜 145, 180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그리고 선수가 여기서- 될 거라는 생각도 있는 거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한테는 앞으로 성장할 만한 공간이 남아 있고, 그러면 아까 위키백과에서 얘기한 그런 재능의 범죄도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손흥민도 어느 정도 좀 타이틀은 있어요. 타이틀은 있죠. 1등 타이틀은 아니지만 이제 데뷔 시즌 데뷔 시즌. 피파가 주관한 피파에서 뽑은 23인의 축구 유망주에 뽑혔습니다. 유망주에 뽑혔죠. 근데 이강인은 혹시 이강인은 현재 뭐 비교되는 선수가 누가 있나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강인은 현재 동 나이대 지금 비교되는 선수가 누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떠오르시겠지만 손흥민은 동 나이대 무려 네이마르. 메시 바로 그런 밑에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메시 바로 밑에 있는 신기해 네이마르. 네이마르와 어깨를 나란히 한 23인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어쨌든 뽑았으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강인 선수 제가 나이를 잘 기억 못해요. 선수들 나이를 잘 기억 못해서 얘기를 못하는 건데.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강인 선수도 근데 아까도 말했던 골든볼을 받을 정도면 당연히 그 명단에 뽑았으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골든볼 수상자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메시 있고요. 아게로 있고요. 아니 메시 아게로가 지금 탤런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폴 이건 포그바 아니잖아. 있고요. 솔랑케가 있고요. 이게 마라도나도 옛날에 받았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맞아. 마라도나가 있어요. 이상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골든볼을 심지어 아다마 트라우레인데 그 아다마 트라우레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다른 선수예요, 이 네. 선수.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그렇게. 들어보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개소리다라는 생각이 계속 둘 들거든요. 다 약간 어. 입장의 평행선을 달리고 네, 있는 것 아니 같아요. 이게 그냥 결국 그거예요. 이 동근이 형이 얘기하고자 했던 거 결국 천재성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렇죠. 이 천재성에 누가 더 가깝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도 재능이라고 보면은 확실히 손흥민 선수를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천재성 하면 이 제가 봤던 이 슈토리에서 본 이강인 선수는 천재성은 맞는 것 같다. 저 근데 여기서 그거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 그 이강인이 골든볼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01년생 축구 선수를 제가 읊어드릴 테니까 이 선수들이 더 뛰어난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골든볼이었으면 그 나이 때 1등을 했으니까 골든볼을 탔을 거 아니에요. 골든볼은 월드컵에서. 네. 그렇죠. 네. 근데 월드컵 안 나온 월드컵. 선수들이 있으니까 어린 시절에 프로 데뷔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있죠. 있으니까 못 받은 선수. 뭐 일단은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해보죠. 네. 호드리구. 호드리구, 좋은 선수죠. 이강인보다 재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호드리가 더 뛰어나다 호드리구가 봅니다. 더 뛰어나죠. 이거는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네. 그리고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마르티넬리가 더 뛰어나다 생각합니다. 진짜? 그건 고민되긴 하네. 일단 보류. 네, 근데 일단- 아스날에 어. 뛰고 있으니까 뭐 인정은 합니다. 그 선수. 흐비차. 나폴리의 흐비차. 저는 이강인 선수가 낫다 봅니다. 이거 오. 비슷한데 지금 후비차 별로잖아요. 오케이. 그렇다고 생각을 네. 하고. 윌리엄 살리바. 그거는 살리바 살리바가 더 대단하다 그거는 생각합니다. 살리바가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다르니까. 어. 근데 어쨌든 일단 살리바 뭐는- 선수 잘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그다음에 카이세도. 근데 저 솔직히 말하면 카이세도 저번 시즌 거 보잖아요. 전 카이세도인데요. 카이세도. 근데 이번 시즌은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포지션이 달라서 네. 뭔가 어. 좀 재단하긴 힘들지만. 엔조 페르난데스. 엔조는 인정. 엔조 인정. 네. 뭐 이렇게 아까도 앞에 나왔던 몇 명 이름들은 인정을 외칠 만큼 골든볼은 그때 당시 잘했던 딸깍 잘했던 딸깍 잘했던? 그런 선수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U20 월드컵에서 딸깍 잘했던. 아니 근데 그게 U20 월드컵이지만 그때 이강인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맏형이 아니라 맞아. 거의 막내볼로 나가지 않았나요? 막내볼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나이대에서 막내볼로 받았다? 그때가 제 기억엔 99년생 분들이 나가는. 예, 대회였는데 근데- 그때 01년생 이강인 선수가 나갔죠. 거의 동나이 때도 아니고 거의 한두 살 월반 상태로 거의 그 갔던 나이 건데 때는 사실 월반이라는 게 쉽지 거기서 않아요. 골든볼을 받았다? 음. 이게 재능 아니면 뭡니까? 근데 그거를 거기 안에서 그러니까 월드컵에 거기 안에서 월컵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 그쵸. 응? 월드컵에 그렇게 그렇다? 월드컵에 참여했던 선수들에 한해서 받은 거잖아요. 한해서? 근데 이미 재능 있는 선수는 프로 축구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어. 이강인 이때 뭐 했습니까? 발렌시아 유스에서 월반을 했지만 결국 프로 데뷔는 못했던 시즌이에요. 그래요? 프로 데뷔 했- 했었나? 했을걸요? 아, 프로 프로 데뷔 데뷔 했었구나. 했었구나. 이렇게 날조를. 예, 프로 데뷔 했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프로 데뷔 했었는데 어쨌든 더 이때가 재능 있는 프로 선수들은 데뷔 했죠. 대회가 18년도인가요? 이때 17년도가 뭐야? 몇 17년도면은 19년도죠. 데뷔 안 했어. 데뷔 안 했고. 17년 데뷔 안 어, 했어. 1819 시즌 했어. 1819인데 2019년 U20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데뷔했죠. 데뷔를 했을 네, 때예요. 데뷔했네요. 네. 어쨌든 뭐 넘어가고. 저는 어쨌든 그 앞에 있는 이름들이 더 재능이 있다고 지금 평가받을 만큼 골든볼을 받았던 거는 그때 당시에 정말 좀 잠깐 반짝했던 유망주. 그 선수한테는 충분히 줄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해요. 발롱도르가 아니잖아요. 반짝했던 유망주. 메시 아게로 반짝였던 재능입니까? 근데 발롱도르를 받았잖아요. 메시는 발롱도르를 받음으로써 증명했잖아요. 네. 근데 네. 이강인 선수도 못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다른 수많은 쟁쟁한 그쵸. 수많은 기라성 같은 후보들이 있긴 수많은 하지만 억가가 있긴 하겠지만, 네. 이강인 선수 잔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잘만 하면. 그쵸. 근데 그 뭐 미래를 미래를 저희가 네. 재단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아니 근데 자꾸 그 넘어가는 것 같아. 왜냐면 천재성만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천재성. 근데 천재성은 이강인이야. 아니야. 천재성은 손흥민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천재라는 얘기를 해봤을 때 저희가 천재 위주로 팀을 맞춰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선수가 중요하다 얘기했을 때 그 선수 위주로 팀을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토트넘은 손흥민 중심의 팀입니까? 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최전방인가요? 왼쪽 선수인가요? 그래서 어디든 뛸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을 그렇게 쓰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미주의 축구가 왔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왜냐면 아니지 않아?
그럼 누구를 보는 거예요? 전 메디슨으로 그러니까 봤는데. 그 메디슨이나- 메디슨을 얘기하면 그리고 토트넘은 딱히 중심이 없다고 저는 봐요. 저도 그건 맞다 보는데 이 비중을 따지자면 손흥민 선수가 한 55% 그러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은 넘어갑시다. 애매하잖아요. 어. 넘어가고. 그럼 레버쿠젠 그러면은 시절 때를 얘기할까요? 레버쿠젠 토트넘 중심. 기억 잘 안 나는데 차라놀로 있었고 거기 차라놀로 키실링 아니야? 차라노울로 키스. 거긴 벨라라비가 중심이었어. 그건 맞아. 어. 벨라라비가 네. 중심. 어쨌든 뭐 넘어가고요. 뭐 이건 그렇다 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네. 손흥민 중심의 팀입니까? 이강인 중심의 팀입니까? 손흥민이요. 근데 이거 클린스만이 이강인 선수로 바꿀 중심, 그럼 중심을 클린스만이 한다고. 축구계 뼈를 몇 년이나 담았는데 재능이 누구라고 판단했던 아, 겁니까? 이게 근데 이거를 이강인 아닙니까? 이거를 그 재능을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동일 나이 때 비교했을 때는 나이대로 그러니까 굳이 제 생각 그거예요. 천재성을 가지고 팀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 비아레알이 막 리켈메 중심. 그거는 그러니까 그 팀이 너무 특이한 거고. 근데 보통 맞춰주잖아요. 뭐 파리 생제르맹도 네이마르 이런 애들이 저는, 네이마르 위주의 팀처럼 맞춰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보통 핵심 선수들한테 맞춰주잖아요. 팀들이 근데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한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메디슨한테 중심을 맞춘다.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재능 있는 선수한테 맞춰준다기보다는 에이스한테 맞춰준다고 맞는 표현이지 그게 않나. 그게 근데 에이스와 재능은 좀 다른 느낌이죠. 천재성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 천재성 있는 선수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거의 맨유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가장 그런 거에 가까운 선수인데 그 선수한테 맞춰주고 물론 지금 맥토미니가 있지만 그리고 메시가 있었던 바르샤도 메시로 맞춰줬고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러면은 대부분의 팀들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쨌든 클린스만 형이 공포하신 바로는 이강인 중심 맞춰준다 갔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제일 재능이라고 본 게 아닐까요? 실제로 이강인 손흥민 선수가 선수는 스코어에 가깝고 그 크리스만이 하고 세 번째 소집 때였나? 이때 두 번째 소집인데가 이때 빠졌어요. 이강인 선수가 네 부상인가 뭐로 빠졌어요. 그렇죠. 이적인가 뭐 어쨌든 근데 이때 이강인 선수 이적으로 봐줬죠. 그때. 이강인 선수가 그 클린스만호가 그때 얘기했던 게 이강인 선수 빠져서 아쉽고 이제 팀 개편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앞으로 자년을 바라보겠다는 의미라 저는 또 받아들였는데 네. 저는 이게 천재성만 보면 좀 손흥민 선수도 대단하지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재능을 보자면 결국 손흥민 선수는 좀 맞다보고 왜냐면 재능이라는 건 결국엔 결과가 중요하다 봐요. 저는 재능은 어쩔 수 없어요. 폴포그가 재능 있었냐라고 하면 있었죠. 있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선수였냐? 왜냐면 재능엔 후천적인 노력도 들어간다니까. 그 부분에서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재능을 하면 손흥민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맞다 보는데 천재성은 사실 우리도 축구를 보잖아. 축구를 보면 이 선수가 볼을 잘 차고 이런 게 5살 친구가 그렇게 볼 차는 거는 천재가 맞아. 아주 난 그때 저도 어린 시절을 이강인 선수와 함께하면서 느꼈지만 함께 했나요? 함께했죠. 저도 슛돌이 세대니까. 저는 근데 나 슛돌이를 보면서 슛돌이 안 봤어요. 저는. 아니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슛돌이 안 봐갖고 솔직히 이강인 선수가 슛돌이 나왔다는 거를 이강인 선수 데뷔하고 알았어요. 슛돌이에서 나왔더라 이래갖고 슛돌이가 그때까지도 했었어 이랬거든요. 저는. 그때 유상철 감독님 계시고 정말 기뻐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한 에피소드가 그거잖아요. 골대 맞추기. 골대 맞추기. 네, 한 번에 맞추고. 그랬어요. 유상철 감독님 못 맞췄는데 이강인 선수가 맞춰가지고. 이거 그리고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모르겠는데 그 이강인 선수가 있었던 팀이 옛날에 0대 23인가 이렇게 이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5세 경기인가 뭐. 5세 경기였죠.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막 골키퍼로 바꾸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그냥 압도적으로 잘해갖고. 네. 근데 그래서 이 결국 어린 시절에 보여줬던 천재성만 보면 그때 뭐 도대체 또 손흥정 씨가 어떤 파일을 공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거는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손흥민 선수도 어렸을 때 잘했을 수 있어요. 잘했겠죠. 잘했겠지. 손흥민 저는 선수가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천재예요. 저도 신앙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생각해보니 좀 더 가까운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약간 했습니다. 천재예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 박지성 선수도 천재입니다. 그렇죠. 박지성 선수도 저희가 막 노력형 인간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가스라이팅 나는 거야. 아니 그거 차범근 선수상 받은 게 그게 재능이 아니면 뭐예요? 그 흔히들 이제 차범근 선수상 받은 사람들 진짜 그 시대의 축구 찐재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한국
그 아까 말했던 한국의 골든골 아니야. 음.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재능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 차범근 선수상 있잖아요. 받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그 상 받은 선수들은 다 크게 됐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봤을 때 차범근 상 정도 받으면 재능 있는 선수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차범근 상 받은 선수 중에서도 성공 못한 선수 대부분이에요. 근데 맞아요. 어. 그거는 저희가 아까 골든볼로도 맞아요. 봤고 사실 진짜 아까 병경이 말씀했던 대로 136, 137의 재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능과 천재성 이거를 결국 얘기해 보면 두 선수 다 대단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그 관점에 따라 이게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그쵸. 없다. 그거는 수밖에 맞죠. 없죠. 특히 플레이 스타일을 자신이 선호하는 건 특히 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더더욱 드네요. 네, 아니 골 많이 넣는 선수가 좋다 이러면은 그렇죠. 뭐 누가 인자기 보고 재능 없다고 얘기하겠어? 그러니까 그래. 근데 어떤 정말 축구를 깊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런 플레이는 그냥 골만 넣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인자기를 보고. 그렇죠. 운 후루꾸로 넣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스텝다 아직도 운에 있어, 찍은 놈. 인자기를 예, 보고. 그렇죠. 근데 그걸 인자기를 보고 재능이 없다라고 아니, 얘기하는 게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 아니 지진 났는데 어. 딱 그 자리에 없는 게 재능 아니야? 진짜 그죠. 재능이에요 그거는. 진짜. 아니 무슨 그때 인도네시아 지진인가? 맞아, 그거 맞아. 났었는데 어. 거기 있었는데 마침 어디 가서 대피를 했다. 이게 재능입니다. 진짜 위치 선정의 신이야. 그거는 진짜 재능이에요.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재능과 천재성 이게 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진다. 네. 맞아요. 결국 우리가 뭐 내절을 시긴 했지만, 네. 뭐 저는 네. 두 선수 모두 재능이라고 맞아, 생각을 하고. 주 선수 모두 재능이고 동근이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정말 즐겁게 하는 거는 이강인 선수만큼 보여준 한국 선수가 없다고 봐요. 저도. 근데 저도 뭐 손민 선수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선수가 언제 다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맞아요. 다시 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차범근 시대를 또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범근 선수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네, 우리가 모르니까. 나는 차범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갔었으면은 네. 혹시 또 모르는 일입니다. 그쵸. 물론 저희가 최근에 알아본 바로 차범근 선수가 플레이메이커. 플레이메이커였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동근이 형이 들었고요. 원하는 스타일에는 좀 더 천재시네요. 그렇죠. 플레이 스타일. 창호성 천재죠. 맞죠. 흔히 저희는 차범근 선수를 좀 이제 우직하게 스코어러. 루니처럼 막 우당탕탕 네. 가면서 골 넣는 측면을 파괴해버리는 좀 네. 그런 느낌으로 알고 그리고 또 막 독일 신문에도 허벅지 이만한 사진 나오고 그러니까 와. 피지컬로 다 뚫고 들어가는 그런 유형의 선수로 알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어떤 한 커뮤니티에서 어떤 정말 열렬한 놀랐습니다. 열정을 엄청난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제 차범근 선수의 이 어시스트 기록을 다 일일이 다 조사해서 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논문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거 뭐 발표했는데 스코어러보다는 좀 더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유형이었다. 이런 식의 결론을 좀 내주셔갖고 그러면 차범근 선수가 좀 더 요새 시대에 더 맞는 스타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죠. 그리고 천재들 아니면요 프로리그 못 갑니다. 정말 그게 프로리그 어려운 절대 못 가요. 일입니다. 네. 수많은 네. 프로를 지명하는 분들이 있고 네. 장래희망으로 그런 선수를 써내는 분들이 많지만 네. 실제로 저도 되는 건 많이 못 봤고 K리그 그리고 뭐 K리그 진출하기도 힘들지만 맞아요. 해외 리그로 나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빅클럽으로 이적을 하고 이런 게 정말 힘듭니다. 맞아요. 말도 안 돼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정말 네. 힘든 일이고 운도 따라야 되고 지명받는 선수죠 이 정도면. 난 솔직히 한 해를 프로 선수도 같아. 재능이야. 음. 프로까지 가는 것도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저희가 뭐 순수 재능이 누가 우기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재능을 깎아내렸지만 모든 선수를 존중을 하고 그쵸. 그냥 저희끼리 그냥 안토니도 재능이야. 안토니도 재능이야. 안토니도 맨유까지 간 게 재능이지. 그리고 다이어도 재능이야. 다이어도 재능이야. 다이어는 진짜 재능인 것 같아. 다이어를 보면서 여러 어린 축구 선수를 꿈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저만큼만 미넨 가는구나. 가야겠다. 저만큼만 미넨 근데 간다. 저는 다이어가 그 뭐 다이어 재능이라고 보는 이유가 실제로 그 콘테가 한국 왔을 때 그때 다이어밖에 안 보였다면서요. 근데 훈련 모습 봤을 때 맞아요. 다이어 그리고 진짜 잘해가지고. 다이어가 예전엔 정말 유망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맨유도 갈 뻔했고 지금 미넨 갔지만 결국 미넨 간거
이제 옛날에 카일 노튼 있었을 텐데 누구요? 카일 노튼 토트넘에 와 칼로트 백.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근데 이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어. 다이어 선수가 우풀백으로 나와서 골 넣었던 어. 기억이 납니다. 와. 저는 그러니까 이 그때서부터 다이어 선수를 지켜봤는데 물론 그때는 이렇게 휘하될 줄 몰랐죠. 저는 그냥 지나가는 선수 일 정도로 네. 생각을 했는데 어. 그걸 봤었던 모습을 기억을 하는 저로서는 음. 재능이 정말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퇴화됐어요? 오염되고 퇴화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정말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후천적인 것도 재능입니다. 네. 맞아요. 아, 이강인 선수가 후천적인 노력을 어.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 후천적인 재능도 이 재능이라는 단어에 들어간다는 게 좀 그러니까 후천적 노력도 맞아요. 재능이 들어간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재능 있는 선수라는 표현보다는 천재성이 보이는 선수라는 보이는 표현이 선수. 더 맞겠네. 네. 어. 그러면서 뭐 저도 결국 손흥민 선수가 더 재능이 있었던 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강인 선수의 후천적인 거는 또 모르니까. 네. 빛을 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넘을 수 있겠지만 아 네. 충분히 넘을 수 있는 포텐이 있죠. 네. 네, 있지만 또 모르잖아요. 네. 사람이라. 지금 뭔가 손흥민이 FM으로 치면은 별 4개. 현재 기량 네. 별 4개인데 이제 이강인 선수는 별 3개인데 뒤에 검은 별이 2개로 더 붙어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는 일이죠. 포텐은 모르는 거니까. 뭐 중간에 뭐 이강인 선수가 더 노력을 해서 잘 될 수 있는 일이고 아니면 그쵸. 포그바처럼 도핑을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막 그 진짜 나락갈 수도 있는 일이고 파리에- 사람 일은 네. 모르기 때문에 파리에서 막 있잖아. 안 좋은 애들 어울려 갖고 막 아이고 클럽을 막 가. 클럽을 어우. 다녀 이강인이.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어우, 안 갑자기 어울리는데. 클럽을 다녀. 어. 클럽 다니면서 막 물 담배 빨고 있어. 그러면 그러면 망하는 안 되지. 거지. 그러면 재능이 거기까지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잘한다? 이러면 그럼 그건 찐 인정해줘야 재능이야. 되는 거 그건 아닙니까? 진짜 아자르야. 어. 진짜 아자르급 재능이에요. 그러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게스코인다. 야 근데 어. 그거는 진짜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그거는 진짜 대단한 그거는 거야. 악마의 재능으로 어. 평가를 해야죠. 아 근데 진짜 그거면 찐 재능 아니야? 그건 진짜 재능이죠. 진짜 재능. 그러면 뭐지? 이제 자르 동근이 형의 의견을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논리는 정면으로 반박이 되는 거죠. 후천적인 노력을 안 했는데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경도 의견을 바꿔야겠죠. 네. 이건 이강인 선수 이건 진짜 재능인데 이러고. 그때 되면은 진짜 찐 재능이지. 어. 왜냐면은 아자르도 최근에 누구지? 존 테리였나 누가 얘기했는데 맞아요. 쟤는 정말 훌륭하게 싫어했다고. 맞아요. 그런데도 그래. 경기 나가면은 증명해서 아무도 깔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아자르 선수는 있었잖아요. 릴에서 맞아. 뛰었을 때 술 마시다가 술 마시 아, 이거 맞아요. 마지막 경기에 술 마시고 그 다음 날에 뛰었는데 어. 막 헤드트릭 헤드트릭인가 했다고. 그런 거 했다. 어. 그런 게 재능 맞아. 아니겠습니까? 진짜 아, 그게 그거 봐요. 진짜 찐 재능. 찐 재능. 천재성. 이제 네. 재능이라 표현하면 안 돼. 재능이라 안 돼요? 천재성. 천재성. 찐 천재.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규 선수에 대해서 뭐 우스개로 재능의 얘기를 해봤는데 이 선수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뭐 손흥민 선수는 뭐 골 잘 넣어서 이게 더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강인 선수는 좀 더 화려한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뭔가 어시스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동근이 형이 했는데 그래서 좀 마무리하기 전에 두 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뭔가요? 자, 하나는 아스날 스트라이커가 필요할까? 갑자기 이렇게 골. 넘어간다. 골 넣어줄 선수 필요하나? 손흥민 선수가 필요하나? 물론 손흥민 선수 스트라이커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근데 소민 선수가 리그 득점 순위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 충분히 스코어로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에 골 넣어줄 선수 필요한가? 이런 게 하나 또 오. 있고 또 다음은 또 이강인 선수와 플레이 스타일이 같다고 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케빈 데브라이너가 또 맨시티에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케빈 데브라이너의 복귀는 맨시티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음. 이거 그냥 짧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제가 빌드업 아주 좋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자연스러웠어요. 이거는 딱이다. 이러면서. 잘했어요. 이거는 칭찬해주면. 네, 거의 3-2-3이 빌드업급인데.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아스날의 스트라이커가 필요할까부터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 시즌에 그 아스날의 선수진에 있어서 좀 뭐 스트라이커 하면 뭐 제수스 있는데 은케티아, 은케티아도 있고 하베르츠가 또 최근 땜빵으로 뛰고 있었고 땜빵 뛰고 있고 그리고 측면 자원으로는 사카, 마르티넬리, 넬슨, 트로사르 뭐 이렇게 있죠. 맞아요. 근데 좀 득점력이 좀 아쉽다. 그리고 또 아스날이 최근 경기에 좀 아쉬운 경기력을 좀 보여주니까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아이반 토니. 아이반 토니. 아이반 토니를 정말 살 것이냐 말 거냐.
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토니는 어디다 베팅을 할까요? 내가 겨울에 팔릴 것이다, 안 팔릴 것이다. 아마도 팔릴 거다. 아니 저는 안 팔릴 거다 역배를 걸 것 같은데요. 이번엔 와. 역배로. 역배로. 왜냐면은 이런 분이 위험한 분입니다. 왜냐면은 난 반 시즌 남을 것 같긴 해. 저런 분이 어. 승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옵셋에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단은 아스날의 득점력이 정말 떨어지는 게 맞냐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아스날이 그래도 뭐 최근 경기 좀 졌다 해도 리그 상위권이잖아. 그렇죠. 이미 4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스날이 뭐 정말 그 정도로 문제가 돼?라고 일단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작년에 2위 했으니까 작년이랑 한번 비교해 보죠. 2-2-3 시즌에 마르티넬리 선수가 36경기에 나와가지고요. 선발로는 34경기 나왔답니다. 골을 15골을 넣었답니다. 많이 넣었네요. 15골인데 XG값을 살펴보니까 8점대야. 오, 8점대인데 15골이면은 엄청 많이 넣는 2배를 넣네요. 거의 엄청 한 잘 넣네. 6-6골을 자기 힘으로 넣었네요. 음. 근데 이번 시즌은 어떻게 됐죠? 자 이번 시즌에 한번 볼까요? 이 마르티넬리 선수가 이번 시즌에 게임에 들어간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18경기 뛰었고요. 17번의 선발이 들었습니다. 근데 골을 2골 넣었어. 잠깐만. 근데 저번 시즌 풀타임에 뛰어서 15골을 넣었는데 이번 시즌 2골이면 상당히 많이 부진한데요. 상당히 조조한데. 후반기에 지금 13골씩 넣어야 돼. 절반이지만 후반기 13골을 넣어야 되는데 뭐 어. 한 경기당 한 골씩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근데 마르티넬리 선수가 XG값이 8점대였는데 15골 넣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XG값이 2점대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했으면 한 5골 넣어야 되는데 5골 넣어야 되는데 2골밖에 못 넣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2골 기대 득점이기 때문에 2골을 넣었다 이러면 뭐라 얘기할 사실 수가 잘하는 없어요. 거긴 해요. 그러니까 넣을 거 넣을 넣었는데 건다 넣었다. 이러면은 뭐 할 말이 없는데 음. 지난 시즌에 비해서 부진하는 건 사실이다. 그렇죠. XG 값 자체가 떨어졌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그래도 스트라이커도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제수스 한번 봅시다. 제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수스가 저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26경기 나와서 24경기를 선발 라인업으로 뛰었나 봐요. 그리고 11골을 넣었어. 근데 XG 값은 한 14%. 14 점 몇몇. 그럼 14골 넣을 것 중에 11골 넣었다. 근데 좀 적게 넣긴 했네요.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사실 XG 값이 높은데 한 3골 정도는 그래도 보통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눈 뜨고 봐줄 만하다. 그래도 뭐 아쉽지만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 시즌 제수스가 15경기를 나왔고 11경기를 선발로 뛰었습니다. 근데 제수스가 이번에 3골 넣었어. 일단 수가 적네요. 일단은 3골 넣었고 XG값은 4점대입니다. 그럼 뭐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뭔가 좀 아쉽죠. 아쉽죠. 그래 네. 저번 시즌에는 골이라도 많이 넣었는데 그때 뭐 기회가 비슷하게 오긴 했지만 근데 이번 시즌 수 자체가 적어버리니까 맞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공격진의 부진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그래 두 명의 에이스 선수도 얘기해야 되겠죠. 웨데고르하고 사카 선수를 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웨데고르는 37경기 나왔고 37경기 선발 라인업이었습니다. 뭐 한 번은 뭐 경고 누적 이런 걸로 빠졌겠네 그러면. 네네. 자 15골 넣었고요. XG값은 웨데고르 선수입니다. 15골, XG값은 9점대입니다. 그리고 9점대에서 15골을 저번 시즌에 넣었군요. 사카는 38경기 나왔고 37경기에 선발 라인업 들었습니다. 14골 넣었고요. 그리고 XG값은 11골입니다. 대체적으로 작년에는 XG값 대비 많이 넣었어. 제수스 선수 제외하고. 그러니까 3-4골? 정말 많이 넣었네요. 그렇죠. 자 이번 시즌 살펴보겠습니다. 부카요 사카 19경기 나왔는데요. 19경기 선발 라인업에 들었습니다. 와 힘들겠네. 6골 넣고 대단하네요. 매 경기마다 갈아 쓰네 진짜. 근데 이번 시즌 6골 넣었습니다. 그리고 XG값 6골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무난하네요. 무난한데 사카가 작년에 14골 넣었으니까 반 토막으로만 봤을 때는 좀 아쉽지 않나? 그리고 또 XG 값이 뭔가 줄어들었어요. XG 값이 원래 사카였으면 넣어줘야 됐던 거를 이번 시즌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9점대인데 9골 넣었다. 이러면 잘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저번 시즌에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그래서 못해 보이는 거긴 해요. 그래. 못한 게 사실이야. 그리고 웨데고를 살펴보겠습니다. 17경기 나왔는데 17경기 선발 라인업 들었고요. 4골 넣었답니다. 그리고 XG값 3.9점대. 그럼 뭐 또 넣을 거면 넣었다. 그런데
웨데고르도 저번 시즌에 비해서는 실망스러운 활약이 맞아요. 외대고로 작년 시즌 제가 말씀드렸지만 9골 XG값이 9골 나왔고요. 15골 넣었습니다. 아니 거의 거의 6골을 더 넣어준 건데 이번 음. 시즌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못하다. 거다. 이렇게 거니까요.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갖고 이 부진한 게 맞네. 아스날에 아이반 토니 같은 선수 들어오면 괜찮을 건가 같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는 괜찮은 보여. 근데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달라가지고 아이반 토니가 오는 게 맞을까? 로 기사를 좀 끝낸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이거는 영입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긴 맞아요. 해서 일단은 뭐 간접적으로나마 기대 득점값으로 살짝 볼까요? 아이번 토니 저번 시즌 기록을. 자, 아이반 토니가 작년에 20골 넣었답니다. 와 겁나 많이 넣었네. 일단 골은 많이 넣어. 음. XG 값은 18골. 괜찮네. 18골. 순수하네. 자, 근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아이반 토니도 XG 값 대비 그냥 XG 값 넣었는데 이게 참 이거 브렌트포드에서 좀 밀어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밀어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죠. 뭐 그러면 아스날에 왔을 때 과연 좀 어울릴까? 갑자기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이게 아이번 토니가 기대 득점값이 좀 부풀려져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되나? 어쨌든 득점이 부풀려져 있는 게 6골이 페널티골입니다. 그거는 좀 제외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럼 사실 XG 값을 0.7로 계산하 대략 0.7, 계산하면 0.75 정도로 계산을 그럼 한 하는데 4골 정도 빼야 되고 골도 한 6골 빼야 되는 거잖아요. 네, 6골 그렇죠. 빼야 그럼 되죠. 14골 넣고 XG 값은 대략 한 14골 정도. 아니 14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그냥 그럼 넣을 맞아. 걸 넣었네? 넣은 거야. 이런 거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반 토니의 뭐 플레이 스타일 이런 거를 비교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봤을 때는 아이반 토니도 좀 애매하지 않아?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맞나? 토니를 물론 비싸게 부를 거기 때문에 비싸죠. 많이 비쌀 그러니까 거예요. 이 선수를 살 바에 그냥 다른 선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토니 선수가 아스날에 들어가서 못한다는 보장을 이것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만으로 볼 때는 실망스러운 게 그러니까 맞죠. 데이터만 봤을 때는 만약에 아기자기 잘 만들어 아이반 선수가 골 넣어줘. 근데 그거는 이미 넣을 골들이었다. 그 이렇게 자리에 제수스가 있어도 제수스가 물론 스탯으로 보면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제주스보다 제수스가 있어도 넣었을 네, 거다. 맞아. 그리고 아이번 토니 살 돈으로 다른 선수를 사면은 걔가 그걸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아이반 거죠. 토니 일단 비싸. 살짝 옆그레이드 느낌이에요. 그냥 솔랑케 박아도 이건 늘 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제수스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아이번 물론 토니는 제공권이 있으니까. 그 제수 선수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양쪽 윙어들에게 패스 뿌려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플레이 메이킹이 되고 물론 아이번 토니 선수도 그런 건 되지만 그러니까 플레이 메이킹을 제수 선수보다 더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좀 기사 나왔어. 우리도 뭐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계산해 보니까 뭔가 이게 기록으로의 함정일진 모르겠지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니가 맞나? 그 많은 그 돈으로 만약에 쌌으면 데리고 오는데 네, 그 돈으로 그냥 다른 선수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반 토니 선수 그리고 아스날 얘기해봤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맨시티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내가 이거를 왜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 사실 케빈 데브라이너 그 기록 봐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 미친놈입니다. 그냥 미친놈이에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록을 보고. 자, 일단은 케빈 데브라이너가 그 이제 맨시티에서 부상해서 복귀를 했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기록을 보고 좀 말도 안 돼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기록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가능해? 이거 내가 보고 말도 안 된다.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맨시티가 작년에 그 2022-23 시즌 트래블 시즌에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의 활약도가 굉장히 대단했죠. 미쳤죠. 네. 자,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의 찬스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찬스 메이킹을 봤을 때 137개답니다. 이거를 경기당 계산해 보면 아마 50 몇 경기를 했을 거예요. 맨시티가 51경기인가? 경기당 49경기를 했다고 49, 나와 있는데 49경기를 단수 대입해봤을 때 한 경기당 3개를 만들었단 말이 됩니다. 2.4, 찬스를 2.4 뭐 이 정도? 네. 근데 빅 찬스 메이킹 몇 개 했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잭 그릴리시가 그 다음 순위인데 16개 정도를 기록했대요. 잭 그릴리시가 16개니까 한 25개 정도 했겠네요. 아니요. 44개 했답니다. 뭐 한 경기당 득점과 직접 연결되는 찬스를 한 개 정도는 만들었다. 그러니까 0.9지. 정확히 굳이 계산하자면. 한 골은 좀 안 되지만 0.9다. 미판에 메시는 한 경기 한 골 한 번씩 했는데. 그러니까 와, 그 대단하고 어시스트 개수를 봤을 때 28개예요. 근데 대단하네요. 좀 놀란 게 빅 찬스 크리에이팅이 44개면 28개면 많이 놓친 거 아니야? 16개는 어디로 간 거죠? 그러니까 16개 많이 놓쳤네. 그때 앞에 누구 있었죠? 홀란드 있잖아. 홀란드 말고 마레즈. 마레즈. 아니 그릴리시. 마레즈 그릴리시. 이해되네요. 아니 선수를 꽤 많이 놓쳤어.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차차치고 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준 선수가 맨시티로 복귀를 한다는 게 과연 맨시티 후반기에 어떻게 될지 말도 안 되죠. 예. 그래서 뭐 엄청 대단한 기록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래서 가장 기뻐할 선수가 누구냐라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홀란드죠. 홀란드 맞죠. 홀란드죠. 왜냐면은 이 2-3 시즌에도 그 데브라이너의 패스를 가장 잘 많이 받아먹었던 게 홀란드기도 하고 그리고 당장 데브라이너 있을 때 없을 때에 좀 이제 영향력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홀란드의 영향력 차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데브라이너의 가장 큰 수혜자는 홀란드인 게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저번 시즌에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냥 홀란드 데브라이너 두 명의 선수로 역습을 하더라고요. 딸깍이 가능하죠. 딸깍으로 아스날을 침몰시켰거든요. 그럴 정도로 공격 옵션으로는 정말 더할 나위는 원투펀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맨시티에 있어서 플러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이 맨시티의 지표를 좀 전체를 보면 예전에 펩 가르디올라는 뭐 엄청난 점유율 뭐 이런 거를 생각하겠지만 사실 요즘은 좀 많이 좀 평평해졌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중간값이 많이 왔다. 그리고 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뭐 역습이나 아니면 뭐 점유율도 꽤 많은 걸 차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맨시티의 다양한 옵션들을 줄 수 있는 건 정말 케빈 데브라이너 덕분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도쿠가 왔잖아요. 그 도쿠랑 같이 뛰어보질 않았을 거 아니야. 이거 도쿠도 공격 옵션이 좀 있는 선수인데 이거 도쿠에다 케빈 데브라이너?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그리고 홀란드 전방에 있다. 이러면은 더더욱 더 어려운 맨시티를 상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근데 이거는 데브라이너의 이제 복귀 후 폼이 얼마나 이제 예전에 좋았을 때를 돌아오느냐 이거에 따라 또 갈릴 것 같아요. 근데 또 데브라이너 선수가 그동안 수많은 부상이 있었는데 뭐 리디거한테 맞기도 하고 이번에 또 부상 당했지만 예전에 또 이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돌아올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데브라이너 선수가 나이가 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심도림 조기축구에서 얼마나 배워왔을까도 관심사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네. 신도림 조기축구의 우수 회원이잖아요. 우수 회원이죠. 뭐 어쨌든 거기서 벨기에에서 축구를 배워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축구 어렵네 이러고 어렵네 이러고 소주를 한잔하는. 네. 그래서 케빈 데브라이너의 복귀는 맨시티에게 엄청난 걸 가져다 줄 거다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뭐 아까 우리가 1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맨시티가 선수들 차출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시즌은 우승이 또 맨시티 또 쪽으로 맨시티일 기울지 것 같아. 않을까. 지금 뭐 보면은 리버풀이랑 한 경기 더 해서 5점 차이거든요. 뭐 한 경기 더 해서 뭐 43점이라고 했을 때 2점 차이밖에 안 나기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거 상대가 본머스예요. 본머스 정도는 맨시티가 이길 전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승점 3점으로 계산하면 2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은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제 레이션스 리그를 나간 살라가 너무 원망스럽죠. 엔도 살라가 거예요. 원망스럽죠. 뭐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저의 개인적인 결론은 그래도 맨시티가 우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사실 이렇게 맨시티가 좀 주춤했을 때 다른 팀들이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이 팀들이 좀 알아서 무너져주는 모습이 보여서 뭔가 아스날도 경기력이 그닥 예전 같지 않고 리버풀도 물론 뭐 어떻게든 팀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상 공백자가 큰 상황이고 토트넘도 뭐 완전 극 초반에 센세이션함을 보여준 것보다는 중간에 좀 꼬라박은 게 있었기 때문에 로멜로 퇴장 이후로 많이 좀 떨어졌고 그때 좀 승점을 많이 잃은 게 좀 뼈아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토트넘은 부상자도 역시 복귀하니까 반더벤 로메로 다 복귀하고
드라구신도 영입을 했으니까 네. 센터백 쪽은 안정화가 됐을 것 같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에 충분히 기대를 해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 뭐 이강인하고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뭐 두 선수 다 재능 대단하고 대단하고 불세출의 영웅들이고 네, 일단 뭐 조회수를 좀 빨아보자 네. 라는 생각으로 좀 진행해봤는데 토론을 했죠.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스날 그 맨시티도 또 이제 리가 또 종종 시작해요 이제 이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